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인생에 큰 상처를 안겨준 사건, 바로 전 남편이 직장 후배와 바람을 핀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전 남편은 결혼한 지 겨우 6개월이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신혼생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설레고 행복한 시간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의 따뜻한 얼굴을 보며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일상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미래를 그리던 우리는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에 웃음 짓고 작은 일에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언제나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정말로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라니 나는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행복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배신이 우리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직장 생활 중 하나였던 회식 자리였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모두가 기쁨에 젖어 있던 날이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제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해버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을 때 그가 얼마나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끼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회식 자리로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저는 이미 술에 취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뒷좌석에 눕혀두고 같이 있던 직장 후배 그 상간녀를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나를 데리러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고 아무 생각 없이 잠에 빠져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남편과 직장 후배는 이미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차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알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꿈나라로 떠나고 있었고 그들은 저를 뒤에 두고 웃고 떠들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이 그들 사이의 불륜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후배에게 번호를 달라고 했고 그 후배는 주저없이 번호를 건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을 완전히 믿고 있었기에 그저 평범한 회식 후의 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행동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저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늘 가까이 두고 절대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그가 바쁘고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의 행동에서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늦은 밤에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가 너무 피곤해 보인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저를 막아섰고 휴대폰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왜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을 할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이 저를 배신할 리 없다는 믿음을 가지려 애썼습니다. 그럴수록 그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에 나가겠다고 하고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돌아오고 어느 날은 회사에 간다고 해놓고는 하루 종일 연락이 닿지 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제 마음속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화장실에 갈 때조차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의 핸드폰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봐요. 라는 문구가 띄어 있었고 그것은 분명히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냥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행적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구와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자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고 그가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나하나 캡처해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의 만남 상대가 바로 직장에서 항상 선배님,
하며 웃으며 다가오던 후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저에게 친절했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바로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직접 맞서 싸우기보다는 저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 상황을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을 상대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전 남편의 어머니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송과 위자료 청구서를 전 남편 부모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마치 그동안의 모든 억눌린 감정들이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전 남편은 처음엔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소송을 제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그는 저에게 흙탕물 싸움을 하며 남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뻔뻔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가장 중요한 돈이라도 왕창 뜯어야 내 화가 풀릴 것 같다. 그 말에 그는 진명의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간녀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아달라는 조건이었죠.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하겠다고 압박을 주며 그녀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불륜녀로 소문내겠다고 하자 그녀는 결국 돈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을 때 저는 공정증서를 쓰고 진명의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는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는 말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상간녀가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배님 참 무섭네요. 제가 불륜녀라는 걸 알았으면 머리채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차가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서로에게 끌려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랑해서 만났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제가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그저 그들이 저지른 잘못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직장에서 그녀를 후배로서 대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소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저질렀던 배신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면서도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에 집중했습니다.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이제는 제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달쯤 지나 그녀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SNS에 초음파 사진과 함께 결혼식 프로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했고 전 남편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접한 순간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와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간녀가 낳은 아이가 전 남편과 친자 검사에서 일부만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 아이가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전 남편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상간녀의 아이가 전 남편의 가족 중 다른 남자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란 말인가? 일부일치라는 말은 부계 쪽의 친척, 즉 전 남편의 아버지나 남동생, 작은아버지 또는 사촌이 부모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남편의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전 남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했고 그 과정에서 전 남편의 아버지는 전 남편에게 그 아이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전 남편은 극도의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상간녀에게 혹시 그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의 자식이냐고 물으며 그녀를 폭행했습니다. 상간녀는 그를 폭행으로 고소했고 이 모든 일들이 법정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결국 아이의 친자 확인 검사에서 일부 일치가 드러나면서 모든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전 남편의 집안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가족은 처음부터 저에게도 매우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전 남편을 두둔하며 우리 아들이 좋다는 애랑 산다는데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라. 우리 아들 여린 애라 상처받는다. 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분노했지만 제 감정을 억누르며 그저 이혼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 미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도 많은 것을 배웠고 이 일을 통해 제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는 그의 고향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삶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제 자신을 돌보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과거로 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끝입니다.